자, 이번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이 당권 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이게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당시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잖아요. 과유불급이다. 이유 있다. 이제 본인도 민주당의 사실 당무위원회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그 틈새를 벌리면서 김동연 지사가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또 대항마까지 꿈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그 논란에 이제 불을 지핀 게 아시겠지만 전해철 전 의원 이분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이 전해철 전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쟁을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안정권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또 신봉훈 전 청와대 행정관, 각각 비서실장, 정책수석에 임명을 했습니다. 또 차기 경기도 대변인 후보에는 강민석, 문재인 정부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김동연 지사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와 맞서기 위해서 비명계 인사, 친명계 인사들로 진영을 갖추는 게 아니냐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친노 친문 결집지가 됐다 이런 타이틀을 가진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원기 부대변인? 뭐 이렇게 일단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대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예, 농담이고요. 아버지한테 대들면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실은 이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최근의 행보가 아니에요. 그 김동연 지사 당선되고 나서부터 경기도청에 친명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은 한 명도 못 갔어요. 뭐 이건 정보를 그냥 드리는 건데 지금 뭐 친노 친문들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력서를 쭉 받아서 소위 어공들이라고 하는 정무직 공무원들 받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뭐 그래서 지금 그 기조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 뭐 하여튼 뭐 친명이면 굳이 그리고 경기도 갈 필요도 없겠죠. 다른 데 좋은 데 더 뭐 없구나 우리가 짚고를 못해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원 당규 개정에서는 관련해서는 김동연 지사 당연히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거법에도 공직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 90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직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뭔가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게 방지하기 위함인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선 경선 관리해야 할 당대표가 당권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선수로 들어가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면 안 되니까. 근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대권 주자군에 있는 것이고 선수에 있는 것이 선수 중에 한 명인 것이니 선수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룰 가지고 만지작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타당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각되려면 누구의 안티 태제로만 되는 건 아닌 것이고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든 도정으로든 메시지로든 지금까지로는 본인 팬덤이나 본인 지지층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네, 김동연 지사가 이제 보폭을 계속 여의도로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국회에 왔는데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과 이 경기도 출신 여회의원 20명 공동 주최한 GTX 플러스 상생 협약식 토론회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끌던 곳이죠. 경기연구원은. 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면담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3법, 지역 현안 관련 재정 협조 요청을 했고 뭐 3일에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어쨌든 보폭을 넓히는 행보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신경 쓸 경황이 없고 경기도 일 하느라 바쁘다. 이종원 평론가님. 그러니까 뭔가 당원 당규 개정에 이유 있다. 뭐 특정인 맞춤 개정 아니냐. 오해사기 충분하다. 이렇게 했으면 한번 치고 나갔으면 좀 존재감을 더 드러내야 될 텐데 또 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치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특정인이 웬 말입니까?
이재명이지. 왜 이재명을 이재명이라고 못 부르고 특정인이라고 부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김동연 지사의 제가 보건대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옆에 아무리 좋은 참모들 데려다 놔도 본인이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그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명전선 펼치려면 확실하게 펼치고 본인이 선봉장이 돼야 참모들이 따라오는 거고 이제 그런 거고 보완해주고 이러는 거지. 자기가 계속 특정인 이런 식으로 다니면 뭐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성격 자체로 보면은 반명 성격도 드러나는데 왜 아버지라고 못 부를까?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에는 겁도 나고 매우 조심스럽고 자칫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눈앞에 과일 가게 수박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지금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다분히 이제 독자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느냐. 2026년에 다시 공천받기 쉽겠느냐. 지난번에 이미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관련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감사를 해서 또 꼬치꼬치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또 사달이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수박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죠. 공격을 받았죠. 게다가 지금 또 기본소득제는 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달리 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데일리한 조사에서 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를 보면은 전체 응답자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 망라되는 여야 후보가 다 망라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 37.8%, 김동연 경기지사 3.9% 턱없이 부족합니다. 10분의 1. 거의 뭐 10분의 1인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대선 국면에 갔을 때는 캐스팅 보트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야의 1대1 구도가 되더라도 김동연 정도면 제3후보 가능하거든요. 그래 뭐 내 정치 인생에 어차피 뭐든 하든 한번 끽소리 한번 내자 이렇게 판단하면은 지금 은연중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캐스팅 보트로 약 4%면 캐스팅 보트 역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판단도 해봄직하다. 분석됩니다. 예, 자 댓글에 김동연 지사 행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 소신 있게 나가는 민주당 출신도 있구나 이런 그 격려의 글도 있고요. 김동연 도지사님은 상식맨이다. 또 칭찬의 글도 있습니다. 사법 리스트에 발목 잡힌 이재명보다는 김동연이 낫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 이 부분은 좀 아픈 댓글인데요. 당헌 개정 이유 있다고 해놓고 정면 충돌 피하려고 당무위에 참석 안 했잖아요. 김동연은 쫄보.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개딸의 협박이 무서운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김동연은 약하다. 김동연 등판 슬슬 시작하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대선으로서의 행보도 물론 포함하고 있는데 좀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정말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선의 어떤 캐스팅 보드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공천을 다시 줄 수도 있어요.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정도까지도 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센 듯하면서도 세지 않고 너무 약하면 또 그게 존재감이 없으니까 조금 그 속도를 올리고 뭐 이 정도 세기 조절을 미묘하게 하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듣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거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할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어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양산으로 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진 찍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양산에 있을 만한 분들을 경기도로 다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주류가 지금 그 민주당에서 빠져나갈 공간이 현재로서는 김동연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연말에 김경수 지사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복권이 되는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훅 하고 그 복권되는 순간 다시 또 힘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본인의 체급을 이런 애매모호하게 대선을 노릴 듯 노리지 않는 그런 그 행보는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김경수 지사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1국 체제에 맞서서 김동연 지사하고 연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오늘 아버지 비유가 계속 뭐 많이 나왔는데 풍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서거나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예. 거기서 그 본인 스스로 서야 돼요. 본인 스스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근데 김동연 지사가 그 자리에 있는 근본적인 거는 민주당의 코어 핵심 지지층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원래 경기지사였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사실 안 치다시피 한 비대위원장의 조율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별도 세력이 있고 별도 지지지 기반이 있고 이래야지 이제 넘어서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저도 여러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김경수 지사는 약간 케이스가 달라요. 이분은 실제로 친문 90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권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뭔가 정치적 행보를 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팬덤이 없는 김동연 지사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을 만들려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정치권에서 사고를 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사고 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관료를 오래 한 분들이 사실은 뭐 과거에도 뭐 고건 전 총리 경우도 그랬고 뭐 반기문 전 사무총장 경우도 그렇고 보면 이 행정관료 출신들이 이렇게 좌고우면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 발언이 나와서 오늘의 주제는 아버지 같다 이런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대목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아까 원영섭 전 단장은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 거냐? 마치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손을 들어줄 듯이 분석을 하지만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는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고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는 언제 복권될지 그 복권의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힘을 싣고 있는 것을 걷어내기가 또 힘들다. 저는 할아버지가 오히려 지금 아버지 쪽에 좀 더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여전히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목소리를 더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방어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아버지로서 김경수 전 지사를 또 힘을 실어준다. 그건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 원영섭 단장님, 예. 이 김동연 지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경제부총리 했잖아요. 예. 근데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 장관 하면서 좀 그만뒀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의견 충돌 때문에? 예, 의견 충돌이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예.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난 일이고 이 앞에서는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김경수 지사의 복권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시키는 거잖아요. 예. 윤 정부도 이 문제를 극도로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임을 인식하고 그 시기를 적절히 하느냐 안 하냐부터 시기하고 적절히 조절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네.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 요인은 될 거라고 자, 봅니다. 여기서